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출의 미래 수학원 구명석입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 이제 어때? 속도 좀 붙었죠? 배웠던 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공부할 때 연습장이 이면지 연습장 이런 것들이 삼각함수 할 때는 쌤 생각에는 한 20장, 25장 이렇게 막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볼펜 색깔도 검은 색깔 연필 하나 말고요. 파란 거, 연두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 있죠. 그걸 그려봐야지 그래프와 그래프의 연관관계도 보이니까. 그렇게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단원이 삼각함수 그래프, 특히 삼각함수입니다. 많이 그려보시도록 하셔요. 자,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 이제 교재 문제들을 쭉 풀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자료실에 수학원 저격 타임이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 2개 정도를 넣었어요. 방정식에 또 1개 하고. 그거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어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32번부터 한번 해볼게. 그림은 두 함수 y는 탄젠트 x하고 y는 a sin bx의 그래프이다. 함수가 3분의 파이 콤마 c에서 만날 때, 자, 요런 거 중요하다 했어. 양수 조건이 일단 있어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될까? 탄젠트 그래프는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겠네. 3분의 파이를 탄젠트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c니까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c는 루트 3인 거야. 자, 이런 건 구했고. 그리고 AB를 구하러 갑시다. 자, AB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보여? 이렇게 봤을 때 사인 그래프. 자, 요게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뭘 찾을 수 있죠? 주기지. 자, 여기 일단 X축 처음부터 해서 쭉 왔을 때 한 주기를 돌았을 때 증가 직전에 얘죠, 얘. 그럼 주기가 얼마입니까? 파인 거야, 파이. 아, 그래서 선생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 구하는 공식을 아십니까? 이 말인 거야. 그럼 원래 양수 B분의 그리고 원래 사인 주기 2파이. 얘가 주기 파이. 그러면 B는 2가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찾은 거야. 그 또 하나 뭐 있죠? A를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 사인 그래프가 지나는 점 보이세요? 요 점. 조금 전에 했던 요 점 있지. 자, 요 점이 얼마였냐면 읽어보면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인 거야.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을 얘가 지난다고. 그럼 대입해야겠죠. 루트 3 y값 그리고 A에다가 사인, 자, bx인데 b가 2였다. 그리고 x는 3분의 파이였다. 그러면 3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하고 똑같아. 그럼 2분의 루트 3. 근데 2, 4분면이니까 그래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a가 루트 3이 돼야 돼. 그럼 a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문제에서 a, b, c 곱 a 값, b 값 곱하면 4. 그리고 c 곱하면 루트 3. 그 답은 4 루트 3.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얻으시면 돼. 4번이 정답이네. 자, 33번을 볼게요. 자, 양수 AB 보이죠? 양수 AB. 그러면 양수 AB에 대해서 삼각함수 y는 a sin b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B 구하시오. 자, 뭐가 가장 먼저 보여? 최대값, 최소값 보여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자체가 절대값이 똑같으면 중심선이 x축인 거야. 그러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b는 주기하고 연관이 있겠네. 자, 주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이렇게 가장 높은 점, 그럼 얘하고 동등한 위치점, 이은 거. 그럼 만났을 때 두 개의 교점의 거리가 파이죠, 파이.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를 숨겨놓은 거야.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양수 b분의 2파이. 얘가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b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a 값 3이고 b 값 2니까 곱했을 때는 6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33번. 자, 3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34번은 양수 AB에 대해서 곡선 y는 a sin b 파이 x 그리고 범위도 b분의 3이네요. 만나는 교점을 AB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다. 자, 선생님 그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적읍시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삼각형 있고 자, 넓이부터 적어볼까? OAB
자, OAB의 넓이는 5가 된다. 그리고 선분 OA 기울기, 자, 요거 하고요. 선분 OB의 기울기, 자, 기울기를 M으로 표시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곱이 4분의 5가 됩니다. 그럴 때 AB 한번 구해보세요. X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하세요. 이 말인 거야. 자,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지금 AB를 구해야 되니까 조건이 2개 필요한 거야. 조건이 2개 필요한데 사실 넓이하고 기울기 곱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야. 자, 주기 구하는 공식이 뭐죠? 원래 자, x의 개수니까 b파인 거야. b파이. 그리고 2파이로 나눠야 돼. 그러면 b분의 2가 주기가 되겠죠. b분의 2가 주기야. 자, 얘가 b분의 2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얘가 b분의 2가 되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b분의 1일 거야. b분의 1.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2b분의 1이겠죠. 자, 2b분의 1에 곱하기 4하면 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5하면 얘가 나올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기 찾으려고. 그러면 얘가 2b분의 5가 되겠죠. 주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근데 2b분의 5 그리고 2b분의 1.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주기. 맞죠? 따라서 2b분의 4 그러면 b분의 2 이렇게 일단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사실 얘가 지금 어차피 선생님은 b분의 2죠. 그리고 넓이는 사실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첫 번째 일단 해보자.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b분의 2 곱하기 그리고 높이 a죠. 자, 얘가 문제 조건에서 얼마라고?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5b하고 똑같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얻은 거야. 두 번째, OA의 기울기.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2b분의 1, 콤마, 그리고 y좌표는 a죠. 자, 여기 a가 나왔단 말이야. 자, b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거든. 2b분의 5, 콤마, a. 자,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을 쓰는 게 선생님 2단계가 되겠네. OA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요거 되는지 봐봐. 2b분의 1 분의 a죠. 그러면 2ab. 되지? 2ab. 그리고 곱하기 5b의 기울기 2b분의 5 분의 a. 그러면 5분의 2ab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문제 조건에서 얼마냐면 4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결국 AB의 제곱은 어차피 5분의 4. 그럼 양변에 4분의 5를 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16분의 25가 나오고, 근데 AB가 양수였기 때문에 AB의 곱은 4분의 5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고. 자, 요 조건 아까 하나 찾았고요. 요 조건 하나 찾았기 때문에 A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A 대신에 5B를 넣으면 5B 제곱, 따라서 5B 제곱, 얘가 4분의 5가 되고, 결국 B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자, 2분의 1이면은 A 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B 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3이 답이겠지, 그지? 정답은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34번의 답은 3이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연립 방정식 문제였어요, 그지? 함수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엄청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무진장을 치시고, 자, 엄청 중요합니다. 양수 A 표시. 자, 잘 보자.
양수 A에 대해서 X 범위가 주어졌고 fx가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자, 특이하게 사인 코사인 많이 나오다가 탄젠트가 팍 나온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프 자체가 탄젠트 A분의 파이 X. 얘가 탄젠트 A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OA 지나는 선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보여? 밑줄.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근데 어떻게 했냐면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얘를 딱 껐을 때 만나는 점이 C가 있고 삼각형 ABC, 얘가 정삼각형이 됐다라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니?가 묻는 문제라고요. 와,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평행한 선을 이렇게 껐다고, 평행한 선을 껐다고. 자, 끄다 보니까 사실은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탄젠트 그래프가 딱 뜨면 탄젠트 사인은 기함수라고. 다시 탄젠트 사인은 기함수. 배경은 대칭성이 수학 문제를 낼 때의 굉장히 중요한 출제 의도가 돼요.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에 관한 대칭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셈이 A로 잡았잖아. 그럼 얘도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말뜻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되겠니? 요게 2분의 A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2분의 A야. 자, 그런데 선생님 의도는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수학 원 문제가 출제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위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수 함수, 자, y는 해서 뭐 2에다가 x-b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수 함수 위에 어떤 점을 딱 준다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 콤마 뭐라는 것을 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주든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주든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주든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서 알파 콤마 베타 이렇게 구한 거야. 대입을 했을 때 지수함수에 포함된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게 가장 큰 출제 의도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로그 함수로 바꾸면 로그 함수하고 연결이 되고 삼각 함수로 바뀌면 삼각 함수하고 연동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도 탄젠트 그래프에서 미정계수가 미지수가 있단 말이야. 얘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끔 출제하겠다. 이런 말이었던 거야. 그러면 특별한 게 정삼각형이니까 사실 선생님이 자, 직각을 만든다. 이런 거 다 가능하지.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60도, 30도일 거야. 1대 루트 3대 1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될 수밖에 없죠? 4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길이는 얼마 될 수밖에 없지? 4분의 루트 3A가 될 수밖에 없어서 탄젠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4분의 A, 그리고 4분의 루트 3 곱하기 A다. 근데 이 점이 탄젠트 그래프 위에 있다가 핵심인 거야.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있다가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은 대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Y값 4분의 루트 3에 그리고 A, 이게 Y값. 그리고 탄젠트에다가 각도 자리를 쌤이 가만히 보니까 A분의 파이에서 곱하기 X값을 딱 뽑아봤더니 4분의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절묘하게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A 값은 3분의 4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죠? 자, 요게 1단계. 자, 2단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 S,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하면 얘 얼마니? 요거 9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얘하고 얘를 약분시켜주면 12가 되고 3으로 약분시켜주면 이게 3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정답인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가 원점에 관한 대칭인 기함수라는 느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주제로는 뭐냐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위에 점을 딱 던져주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불완전한 함수식에 대입해서 함수식에 포함된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된다. 자, 이 유형을 알겠어? 자,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36번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x가 0하고 2파이까지야. 그럴 때 두 곡선 y는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와 사인 4x. 오, 보자마자 함수의 종류가 달라서 불편해. 함수의 종류가 달라서 불편해. 한 종류의 같은 각으로 할 거야. 또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고칠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을 그대로 쓰고요. 어차피 우함수니까 2분의 파이 빼기 x하고 똑같죠? 그러면 각을 바꿔주면 얘는 사인 x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 이 문제는 y는 사인 x와 y는 사인 4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볼래? 이게 핵심이었던 거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선생님이 들은 생각은 이런 거야. 쭉 봐서 자,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교점을 살펴봐야 돼. 사인 4x 주기가 얼마입니까? 원래 2파이에서 여기에 4로 나눈 거야. 그럼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조금 크게.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고, 자,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고, 얘가 2파이다. 이렇게 볼게요. 사인의 지금 그래프 중에서 사인 4x 그래프를 쌤 그리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자, 1하고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올라갔다가 여기에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구조. 한 바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노랗게 그린 그림이 y는 무슨 그림이냐면 사인의 4x 그래프였던 거야. 사인 x 그래프. 자, 요거 지나고요. 2분의 파일 때 1을 지나고 파일 때 0이고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파일 때 제로라고. 그러면 저것만 그대로 표시하면 되니까 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분홍색이 y는 사인 x 그래프야. 근데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 2파이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얘는 포함되면 안 된다고.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세요. 0은 들어가거든. 그럼 몇 개니? 자,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 안 돼? 8개인 거야. 자, 의외로 정말 자,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틀리가 되면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범위나 조건, 양수, 음수 조건 잘 보고 부등식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36번. 자, 37번을 한번 볼게요. 37번은 자, 이런 거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지만 포장 자체가 수열화돼 있지. 수열화. 그러면 새로운 수열의 정의가 있어. AK라고 정의가 있단 말이야. 새로운 함수나 새로운 수열의 정의가 있으면 항상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변수인 거야. 다시 이 문제 안에서 뭔가 A에 여기에 K라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이 문제를 충족하는 교점의 개수를 F의 K라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함수로 내든 수열로 내든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살펴봐야 될 거 뭐게? 요 K에 주목해야 돼. 요 K에. 너 K가 뭐니? 라는 거지. 그럼 다시 K를 딱 봤더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사실 A1을 살펴보고 싶으면
6분의 파이 사인, A2를 살펴보고 싶으면 6분의 2파이 사인, 그리고 A3는 6분의 3파이, A4는 6분의 4파이, A5는 6분의 5파이 하고의 fx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네. 자,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변수에 유의해서 하나씩 딱 보고요. 자, 제일 첫 번째 1단계부터 볼게. fx가 나왔는데 태생은 fx하고 사인의 6분의 k파이하고의 교점을 살펴보고 싶어. 그러면 교점을 살펴보고 싶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요게 k가 1대 1대 3일 대 4일 대 5일 때를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되는데 fx가 이 범위에서는 sin x고 요 범위에서는 이거니까 구간 분류를 해야 되겠죠. 1단계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분의 k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위에 걸 선택해야 되니까 sin x 얘하고 그리고 그때 얘지. 그러면 sin의 6분의 k파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거 같아지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를 살펴보는 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하고 의미가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자, 요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요 sin x는 그래프지. 그래프인데 요거는 지금 변하는 거지. 그 사인 그래프를 막 우리가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사인의 6분의 k파이는 x랑 관계없는 상수죠, 상수야. 그러면 상수함수와 그래프 막 변하는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보거나 실근을 구할 때는 변하는 녀석들을 먼저 그려놓고 y는 상수. 이건 x축과 평행한 거잖아. 이렇게 있을 때 교점 몇 개인지 이렇게 있을 때 교점 몇 개인지 살펴보면 되는 거지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x 범위가 6분의 k파이 자 6분의 k파이 그리고 얘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야 돼? fx 중에서 아래쪽인 거야. 그러면 2의 사인에다가 6분의 k파이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빼기에 sin x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얘하고 누구의 얘 sin의 6분의 k파이 얘하고의 실근을 살펴보겠다고. 근데 절묘하게 문제가 어떻게 딱 조작이 돼 있냐면 넘어가죠. 그러면 sin x하고 그리고 sin의 6분의 k파이 얘하고 방정식을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자, 보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요 식의 꼴하고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의 꼴이 어때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얘를 풀었어야 되고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얘를 풀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범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요 방정식이었던 거야. 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sin x하고 그리고 sin의 6분의 k파이 얘하고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또는 그래프를 각각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는 거하고 똑같겠네 라고 하면 끝인 거야. 요게 1단계거든. 자, 그리고 이제 쌤이 뭐 하면 될까? 자, 변수 k 값에 따라서 얘는 바뀔 거라고 높이가. 그럼 sin x 그래프부터. 자, 이 y는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근데 0부터 2파이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자, sin 이렇게 쭉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줘. 자, 요게 파이고 요게 지금 2파일 거야. 최대는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죠. 그린 상태에서 너가 바로 y는 sin x 그래프일 거야. A1을 구하고 싶어. A1. 그럼 뭐라 그랬죠? K 대신 1 넣는 거야. 그럼 sin 6분의 파이, sin 30도, 2분의 1이죠. 그럼 그때 이렇게 온다고. 교점의 개수 보여요? 요거 하나, 두 개입니다. 그죠? 따라서 A1은 2가 되는 거야. A2는 6분의 2, 3분의 파이, sin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조금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도 교점은 두 개죠. 너도 두 개다. A3은 sin 2분의 파이, sin 91이죠. 절묘하게 접하겠다. 그지? 그러면 교점은 한 개인 거야. 한 개.
A4는 얼마냐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그러면 아까 이거였지. K 대신에 1 넣었을 때가 6분의 파이였고 K 대신에 2 넣었을 때가 3분의 파이였는데 K 대신에 4를 집어넣어주면 3분의 2파이니까 절묘하게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대칭성. 그치? 그럼 어차피 똑같겠죠? 요거하고 K 대신 2 넣었을 때랑. 그러니까 얘는 2개고 5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6분의 5파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얘가 6분의 5파이가 될 거니까 사인 6분의 파이나 사인 6분의 5파이나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얘도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은 9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푼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이 범위일 때 얘랑 얘를 연립해보고 이 범위일 때 얘랑 연립해보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네. 근데 하나는 그래프 왔다 갔다 증감이 바뀌는 거고 하나는 상수함수일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K가 1일 때 2일 때마다 상수함수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게 37번의 문제였어요. 됐죠? 엄청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자, 요거는 별표를 칩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자, 큰 어떤 지름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BAP가 5분의 4다. 자, 코사인 BAP라고? 그럼 BAP니까 사실 요각이다. 그지? 자, 이걸 세타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입니다. 요런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 그리고 두 번째, 부채꼴 OBP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1입니다. 그죠? OBP라고 하면 요거지, 요거. 요게 R1. 그리고 R2.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러면 R1 곱하기 R2의 곱을 구하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거는 R1 곱하기 R2의 값을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너무 이쁘게 줘졌어. 선분 AB가 2였기 때문에 반지름은 1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선생님 해볼게. R1과 R2를 구해야 된다는 뜻은 R1과 R2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워야 돼. 다시. 선생님 지금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지. 일단은 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 거야. R1과 R2를 구하겠다는 뜻은 R1이 포함된 방정식 몇 R 플러스 얼마가 되는 게 그래서 얘가 얼만데 라는 R1이 포함된 방정식이 필요하고 R2가 포함된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 식을 어디서 가지고 오지? 그러면 피타고라스나 닮음이나 이렇게 했던 게 중등이었다면 우리가 수학원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가 들어간다고.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는 뜻은 삼각비를 쓰는 거야. 삼각비를 쓴다는 건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는 거야.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원 문제가 뜨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는데 땡큐하게도 중심이 이미 표현돼 있고 반지름을 이용하게끔 얘 1이야, 얘 1이야, 얘 1이야 이런 것들은 다 쓰겠다라는 게 되어 있으면 복습이 철저하게 된 겁니다. 첫째, R1이 포함된 방정식을 내가 세워볼게 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있지? 요 원과 요쪽에 있는 원은 사실은 내접하는 거야. 근데 항상 원 문제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야 돼. 두 원의 위치 관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기. 그러면 이런 자세가 기본인 거야. 그럼 이쪽은 반드시 작은 원이 큰 원에 접하는 접점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을 작도합시다. 자, 이쪽으로 수선을 끊고 이쪽 접점 어딘가에 수선을 쌤이 이렇게 끊게 되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으로서 똑같습니다. 절묘하게 이 두 개는 합동이 되는 거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지금 얘가 똑같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계속에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2세타가 될 텐데
합동이니까 사실은 얘네들 반반이니까 세타.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도 물론 세타고. 그지? 자, 뭘 하겠니? 선생님이. 원 문제는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 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일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R1이겠지. 그렇다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삼각 함수를 쓸 거라고. 요 길이 보여요? 1에서 R1을 뺀 거니까 사실 1-R1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R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세타가 포함된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1 빼기 R1분의 R1이다. 사인이겠다. 그지? 코사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럼 R1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R1은 1단계. R1이 포함된 건 사인이야. 사인. 자, 사인 세타. 얘가 5분의 3인데 현재 R1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에서는 1-R1분의 여기 R1이 될 수밖에 없고 5배의 R1은 3-3R1하고 똑같아. 그럼 R1은 얼마 되니? 요거 넘겨주면 8. 그러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사인 세타 자체가 자 예분의 예니까 세타에 관한 식 자체에서 5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 빼기 R1분의 R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1 빼기 R1분의 R1 그리고 사인 값이니까 5분의 3 해서 푼 거야. 5배 쓰고 그리고 넘어가면 3 빼기 3R. 그러면 R1은 8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했어. R2를 구하러 가야 돼. R2. 자, 얘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자, 선생님 어떻게 끌 것 같아? 항상 원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지구 반대편으로 끊는다. 근데 얘가 반반, 대칭성이다. 그 말은 완벽한 데칼코마니죠. 선생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길이는 보이지. 반지름이니까 1일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보여요? 얘는 1에서 2배의 R2를 뺀 거, 1 빼기 2배의 R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세타가 포함된 식에서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나 직각이야.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을 껐단 말이야. 그러면 세타에 관한 사인이죠. 세타에 관한 사인이라고. 따라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1분의 1 빼기 2R2니까 1 빼기 2R2. 자, 얘가 얼마라고? 사인이 5분의 3인 거야. 2R2는 5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R2는 자연스럽게 5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R2가 5분의 1이고 그리고 R1이 얘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세요. R1 곱하기 R2를 하세요. 라고 하면 40분의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8번의 답은 40분의 3이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되겠죠? 선생님이 왜 별표 쳤는지 알겠지? 기하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중심 거리 같은 걸 항상 이용하고 접선의 관계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원주상의 점을 이어준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작도된다. 삼각비가 들어가 있다. 자,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38번. 자, 그 다음에 39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한가함수 그래프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자, x가 0하고 파이 사이일 때, 자, 파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sin x하고 sin nx, 자, 또 나왔어. an이 떴어요. an, n에 집중하자. 그럼 a3이라는 뜻은 여기에 sin 3x, 그리고 a5라는 뜻은 sin 5x. 그럼 sin x는 고정인데 sin 3x하고 sin 5x하고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 자, 이런 건 선생님이 n이 3일 때부터, 자, n이 3일 때, n이 3이 된다는 뜻은
그래프가 결정돼요. y는 사인의 3x로서 결정.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지. 자, 쭉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 쭉 이렇게 놔요. 사인 그래프가 0부터 파이니까 쌤 반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자, 요게 파이. 자, 하얀 그래프가 y는 사인 x 그래프야. 절반은 얼마일까요? 절반은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사인 3x를 그린다는 뜻은 요게 3등분이니까 자,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자, 요게 3분의 파이. 그리고 얘가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인 3x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얼마? 자,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3으로 나누는 3분의 2파이가 주기라고. 그럼 사인 3x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했을 때 여기까지 주기가 끝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구조. 요게 한 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구조.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색칠돼야 돼, 색칠. 그리고 0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돼야 되지. 그럼 보이세요? 자, 하얀색하고 분홍색의 교점의 개수 세하려 봐야 되겠지? 그럼 몇 개니? 자, 요거 세하려야 돼. 하나, 그리고 둘, 셋, 네 개죠. 그치? 4개 되는 거야. 그러면 A3은 4개인 거지. 요게 4개. A5를 선생님이 이제 구하겠지. 2단계는. 그래서 이제 n이 5일 때를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n이 5일 때. n이 5가 된다는 뜻은 y는 들어가고 사인의 5x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똑같이 선생님이 하겠죠. 자, 5x니까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얘가 파이, 얘가 y는 사인 x 그래프예요. 그럼 절반은 여기 절반은 2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5등분, 자 5등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볼게. 자 이렇게 맞다면 자 등분이 조금 안 맞다, 그지? 자 아무튼 이쪽에서 봤을 때 약간 셈이 붙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면 사인 5x 그래프를 쌤이 그림을 그릴 건데 요 주기가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5로 나눴는 거야. 근데 하나의 칸이 5분의 파이, 5분의 2파이, 5분의 3파이, 5분의 4파이, 5분의 5파이거든. 주기가 5분의 2파이니까 사실 여기까지 한 주기가 완성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자, 절묘하게 접했다가 퉁 접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여기에 접하지. 왜? 대칭성. 대칭성이죠. 자, 결국 교점의 개수는 요거 하나, 요거 둘, 여기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4개, 여기 5개. 그래서 n이 5일 때, 즉 A5는 얘가 5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5를 하세요라고 하면 답은 9가 되는 거지. 요게 39번이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셔야지 요게 좀 틀리지 않고 5등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접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39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래프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쌤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저격 타임 문제가 있다고. 저격 타임. 자, 지금 이 올린 두 문제 있죠. 이 두 문제가 정말 준킬러, 킬러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교재 또는 기출문제 말고 조금 더 연구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쌤 준비했으니까 요거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 풀어봤지? 자, 얘를 한번 보면 t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함수, 와, 이제 큰일 났어. 이건 더 한 단계 올라간 거야. 3배의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복잡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린 상태에서 꺾어 올려야겠지. 그럼 복잡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x축을 그린다. x축을. 그리고 중심선을 그린다. 그러면 두 칸이죠. 그리고
최고선을 그린다. 3칸 올라갔지? 그러면 최대값이 5칸이고 최저선을 그린다. 1칸 내려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전전 단원입니다. 그죠? 강의 거기에 보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실전 개념을 쌤이 설명을 했어. 복잡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걸 조금 참고해서 듣고 또 연습 오시면 돼요. 자, 최고선 그린 상태. 그리고 이제 한 주기를 그린다? 야, 이거 한 주기가 얼마야? 2파이를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한 주기 그리는데 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원덕이나 한원덕을 더 그린다 했어. 자, 반원덕이나 한원덕을 더 그립니다. 이렇게 한 주기. 선생님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거라고. 근데 주기는 2니까 선생님 얘가 바로 y절편 이용해서 그린다고 y축. 그러면 요 점이 원점인 거야. 그리고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얘가 얼마겠어? 4가 되겠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우리 삼각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딱 요게 최대값이 1이고 요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중심선이 딱 되면 사실은 요거 이런 길이가 다 어때? 요게 길이가 다 어때요? 같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전부 다 같을 거라고.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얘도 중심선이 분홍색이니까 만약에 t가 2였다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전부 다 같을 거라고. 근데 t가 3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t가 3일 때의 선이야. 근데 뭐라 그랬지 쌤이? 저 그래프에서 x좌표 양수인 것들을 차례대로 A1. 자, 양수 보여요? 양수. 요게 A1이야. T3을 껐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선. 요게 A2. 그리고 얘가 A3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지? T가 2였다면은 A2 빼기 A1이나 또는 A3, A2가 똑같았을 텐데 T가 더 올라간 거야. T가 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쪽 안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좁아졌어. 대신 얘는 넓어졌어. A2, A1은 넓어졌다고. A2 빼기 A1 이 간격하고 그 다음 간격인 A3 빼기 A2하고 얘가 더 커졌죠, 폭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2배의 A2는 A1 더하기 A3이 성립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아. 자, 오케이. 기억은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y는 t, 자, an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그럼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졌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t가 쌤 문제 조건 뭐지? 양수. 양수부터 5 이하니까 t가 얼마가 되면? 자, t가 정확하게 중심선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니은을 풀 때 t가 2였다면은 간격이 똑같았을 거라고. 만나는 교점들의 간격이 똑같았을 거라고. 그럼 등차 수열이 됨. 또 t가 얼마였다면? t가 5였다면 만나는 교점 자체 보세요. 양수인 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쓴다 했으니까 첫 번째 양수가 얘였겠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얘였을 거 아니야. 요 간격들이 어떻겠어요? 2로서 똑같겠지. 그러니까 2 또는 5가 되면 사실 등차 수열이 되겠네. 그럼 t가 등차 수열이, 자, an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는 2개 맞네요. 그죠? 니은도 맞아.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뭘 할 거냐면 지금 그림을 그렸던 건, 자, 여기 원래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쌤이 이렇게 껐다고. 그지? 절대값. 그러면 이 절대값 자체는 원래는 절대값까지 포함을 하면 얘를 꺾어 올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쌤 지금 절대값 이 꺾어 올리기 전에 걸 쌤 그림을 그린 거야. 자, 꺾어 올려도 양수 t인 범위 안에서 사실은 지금 3이 됐을 때의 상황, 그리고 등차 수열이 되는 상황 두 개는 변함이 없죠?
자, 꺾어 올렸을 때, 자, 디귿 한번 볼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다시 디귿을 한번 상황 살펴볼게요. 자, X축을 그린다. 그리고 중심선을 그린다. 2칸. 최고선을 그린다. 3칸 위로. 최저선을 그린다. 3칸 아래로.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 주기. 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두 주기. 자,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지금 요거를 Y축으로 쌤 잡아. 그럼 얘가 지금 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4가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부터는 자, 꺾어 올리는 상황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 자, 올라가요. 아랫부분을 윗부분으로 꺾어 올린다. 그리고 얘도 X축 아랫부분을 윗부분으로 꺾어 올린다. 절대값 그래프니까. 올라가봤자 얘는 최소한 한 칸이겠지. 자, 이렇게 계속 될 거라고. 얘도 올라갔을 거야.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 자,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리고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될 거야. 자, 지금 디귿을 다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얘가 최소값이 지금 된다. 교점이 12개가 나와야 돼. 12개. 그러면 그 말뜻은 교점의 좌표 12개가 최대한 앞쪽으로 몰려 있어야 돼. 앞쪽으로 몰려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가 2가 되고 얘가 지금 4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t가 어떻게 되면 최대한 앞쪽으로 몰리려면 올라왔는 이 노란 봉우리하고도 최대한 만나게끔 표시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t가 돼야지 만나는 교점들이 최대한 앞에 있지. A1, A2, A3, A4. 자, 5, 6, 7, 8, 9, 10, 11, 12. 딱 12개가 이 정도까지 나오겠네. 그럼 이 12개들을 전부 다 더한다. 그냥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죠. 근데 쌤이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슨 성이 있다? 대칭성이 있다라고 했어. 대칭성. 대칭성은 여기 딱 중앙이 얘가 얼마일까? 3이야. 그럼 A1부터 해서 A2 더하기 쫙 해가지고 A12까지 더한다는 결과는 사실은 무슨 개념을 써도 상관없다? 평균이 3이니까 별량의 개수를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그럼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총합이죠. 그렇게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지? 별량의 개수 12개 그리고 얘들의 평균이 얼마인데? 3. 정답은 36.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 디귿은 참이죠. 그래서 기니 디가 다 참인 문제. 요게 저격 타임 6번이었어요. 자, 쉽지 않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 한번 봐봐. 자, 이건 이제 거의 15번 난이도로 이제 쌤이 한 건데. 자, 문제에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쭉 주어졌어. 마찬가지. 자, 여기 새로운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 정의대로 따라라. 먼저 삼각함수 주기부터 1단계. 주기.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 걔를 3분의 t로 나눈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t분의 6파이가 되겠죠. 4분의 1 주기는 특히 4분의 1 주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 2t분의 3파이가 될 거야. 여기에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자, 어려우니까 기역에서 자, G2라는 건 t가 2일 때거든. t가 2일 때라고. 그러면 2일 때니까 여기 4분의 1 주기 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 2 집어넣으면 돼. 4분의 3파이. 요게 4분의 1 주기야. 그럼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사인 그래프가 제 사인 그래프니까 fx는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t가 2일 때는 4분의 1 주기가 얘가 4분의 3파이라고 해요. 4분의 3파이. 자, 요건 얼마 기억? t가 2일 때야. 그럼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잖아. 2분의 파이는 여기 있다고.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안에서 최대 최소의 차이. 최대값은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네. 최대값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셔야 돼요.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사인에 자 t가 얼마일 때? 2일 때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했을 때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자연스럽게 얼마? 0이죠. 최대 최소의 차이 2분의 루트 3 맞지? 기억은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관찰을 한번 하는 게 중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니은 디귿을 확장하라는 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자,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었던 거예요, 쌤이. 쭉 이렇게 봐서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왔을 거라고. 주기가 t분의 6파이야. 그럼 반주기는 t분의 얼마? 요거 반주기니까 3파이죠. 또 반주기는 요거 반으로 나누면 2t분의 3파이가 됐을 거라고. 그럼 조금 전에 아시겠지만 어차피 0부터 2분의 파이는 고정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여기 왔을 때라면 최대 최소의 차이는 최소값은 얘고 최대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2분의 파이가 여기 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2t분의 3파이하고 t분의 3파이 사이에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gt잖아. 그럼 무조건 최대는 1이고 최소는 0이 될 거라고. 아, 그러면 2t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클 때랑, 그쵸? 그리고 2t분의 3파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가 2t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랑 2분의 파이가 2t분의 3파이하고 t분의 3파이 사이에 있을 때랑, 그리고 당연히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에서 그대로 뭐 하면 돼? 여기 하나를 곱하기 2배 하고 3배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2t분의 9파이가 나올 거라고. 그쵸? 여기에 지금 현재 곱하기 2 하면은 t분의 3파이, 곱하기 3 하면 여기 자체에서 하나, 자 2 하면 이렇게 되고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걸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건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해볼까? 자, 2분의 파이가 2t분의 3파이 얘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자체에서 자, 요거 약분된다, 그지? 그러면 결국 t가 3보다 작을 때거든. t가 3보다 작을 때. 자, 양수니까 0보다 클 때. 자, 그때는 gt는 누가 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얼마? 자, 여기 보면 요 상황이다.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럼 3분의 t 곱하기 2분의 파이 얼마야? 자, 3분의 t 여기다 곱하기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인. 그럼 사인 6분의 t파이죠. 아, 그래서 이때는 사인 6분의 t파이. 자, 이렇게 되면 되고, 또 2분의 파이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되면 이쪽에서 크거나 같다. 자, 2t분의 3파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t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자, 얘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t 자체는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요거 쌤이 계산해주면 6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자, 이때 gt는 얼마야? 이때 gt는 최대값 최소값의 차. 자, 그림 조금 왔다 갔다. 자, 여기 오게 되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그럼 1 빼기 0, 1이죠. 아, 상수함수 되겠네.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더라? 2분의 파이가 t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t분의 9파이보다 작을 때, 요때 같은 경우는 자, t 자체가 당연히 6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는 자, 이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9보다 작을 때거든. 이때는 gt는 얼마가 되게? 자, 다시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때야. 2분의 파이가.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차이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2분의 파이를, 자, 여기에 자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2분의 파이를 사인 3분의 t파이 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아, 그래서 이때는 1 빼기 똑같이겠죠, 그죠? 사인 6분의 t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자, t가 자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상황이겠니? 자, 똑같이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이런 범위 이상에 들어가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까 gt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간별 함수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쭉 해서 GT 그래프 그려볼게. 자, 3, 6, 9 이렇게 있다 치면 0부터 3까지는 사인 그래프의 일부, 그리고 3부터 6까지는 상수함수 이렇게, 그리고 6부터 9까지는 이 그래프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니까 사실 이렇게 쭉 갈 거야. 얘가 y는 G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GT 그래프는 단조 증가 함수다. 니은도 맞는 거지. 자, 디귿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이제 이런 거야. 얼마까지 더했을 때 50보다 커지겠냐 이런 건데, 자, 1 넣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1 넣었을 때는 사인 자체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까 자, 1 집어넣어 볼게. 아까 GT가 뭐였니? 자, GT는 쭉 봤을 때 t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사인의 6분의 t파이 이렇게 나왔지 않아? 그러니까 1 집어넣어주면 사인 6분의 파이. 자, 2분의 1이죠. 2 집어넣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지. 3 집어넣어주면 지금부터 1이죠. 그죠? 그러면 1, 4, 여기 4 넣었을 때도 1, 5 넣었을 때도 1, 6 넣었을 때도 1이야. 그러면 1, 1, 1,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쭉 더하는 거야. 이렇게. t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1이었으니까. 그리고 t가 6보다 크고, 자, 6보다 크고 그리고 9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얼마 되죠? 1 마이너스 사인의 6분의 t파이가 되고, 그리고 t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거 등호 여기 넣을까? 이상 넣었을 때 넣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얼마니? 2가 됐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까지고, 6 넣게 되면 집어넣어주면 1이 되지. 자, 7 넣었을 때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7 넣어. 그럼 얼마야? 6분의 7파이, 2분의, 자, 1 플러스 2분의 1이죠? 8 넣었을 때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9부터는 계속 2가 되는 거야. 자, 결국 선생님 가만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그리고 요거 치면 얼마?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리고 2분의 7개, 그럼 7 플러스 루트 3. 요게 얼마지? 8. 얼마. 그럼 여기다가 계속 2를 몇 번 더해주면 50보다 커지겠습니까? 이 말이야. 그럼 얼마? 적어도 42번. 42 정도는 더해줘야 되니까 21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자, 21개를 더해준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29가 맞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고 이미 8개 더해주고 21개 최소한 더해줘야 되니까 최소값은 29다. 이렇게 푸는 거야. 굉장히 문제가 쉽지가 않지만, 자, 배운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쌤이 설명 끝나더라도 꼭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